지난 29일에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첫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가. 네네네. 몇 번째였어요? 12차. 12차. 네. 분위기는 어땠나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왜냐면은 11차 그 전 집회가 전국 직결 집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은 뭐 서울 지역, 뭐 경기 포함해서 모였다가 지지난주에 전국 집결 대회를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서울 지역 집회도 훨씬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그 예전보다는 조금 약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 오히려 그건 이제 아마 전국 집결 대회를 바로 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만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서울 지역 그동안 해왔던 그 집회에 비하면은 오히려 지난주가 훨씬 더 커졌죠. 그러니까는 이전보다는 좀 수그러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폭발력이 더 늘어나고 참여하는 인원도 좀 더 많은 것 같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때 당시에 바로 그 집회 같은 거 하고 있을 때 네. 제가 인사동에서 용산으로 해가지고 저쪽 어디야 삼각지 쪽으로 해가지고 막 좀 그 동네를 돌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경찰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고 네. 이쪽 도로를 다 통제하고 막 이제 이런 걸 그렇죠. 보면서 이제 이게 통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지난번보다 질서 정연하게 가나 보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그쪽에다가 경찰을 다 분산시키는 바람에 저쪽 특히 가야 될 이태원 쪽에는 인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면은 저희는 뭐 자원봉사자들도 굉장히 한 150여 분 정도 함께 그 질서를 유지했기 때문에 경찰이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차단 안 해도 되고, 이 시위나 뭐 어떤 집회의 모습을 이렇게 막을 정도로 장벽을 칠 필요는 없었거든요. 더욱이 이 저희 촛불 집회는 지난 집회가 8시 반에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태원의 그런 어떤 참사 상황에 만약에 뭐 경찰이나 혹은 서울시에서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그쪽에 보강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 그 공식적인 구호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시민들은 그거보다 좀 더한 걸 원하던가요? 그렇죠. 사실 저희는 뭐 어쨌든 단체로서 이제 뚜렷한 어떤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이 가장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 체포입니다. 체포요? 예, 특검이 아니라. 왜냐하면 뭐 물론 박사학위 위조 논문 이런 거야 뭐 윤리적인 문제니까 형사 처벌은 아닙니다만, 최소한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증거가 있고, 또 이 대선 기간 중에도 그거에 대한 거짓말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제대로 수사해서 이 체포감이라는 것들은 시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체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건희 특검 하려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도 뭔가 하나 좀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거래의 대상으로 자꾸 삼는 것 자체가 이런 사안을 정쟁으로 몰아가는 거라서 저희는 그런 식의 접근은 매우 국민의 입장에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했어요. 현재는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궁지에 몰리니까 그제서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 대표의 특검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성격 규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 대표가 제안한 특검 자체는 지금 검찰 수사가 공정히 진행된다면 뭐 그런 제안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만, 실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편향되잖아요. 심지어 뭐 이 대장동 건만 해도 뭐 50억 클럽이니 뭐 몇백억의 어떤 자금 흐름은 전혀 놔둔 채 오히려 1년 이상을 뒤져서 8억을 겨우 끄집어내고, 그것도 뚜렷한 어떤 증거 제시가 아니라 단순한 증인의 말바꾸기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런 걸 보면 더욱이 뭐 이번에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이 야당 압수수색 있잖아요. 이 당사를. 이것은 완전 여론 몰이식의 검찰 수사이기 때문에 이 특검 제안은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사안이죠. 김의겸 의원이 제안한 그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불쾌하다 이런 표시를 좀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에서. 그러면서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언급이 나온다는 자체도 국격에 관계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네. 말을 했는데 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 대표 사건을 물태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제보 내용에 대해서 더욱이 내용이 뭐 심각한 거니까요.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 여당의 반응이 뭐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그러면 그거가 아니라는 반증을 명확히 보여주고 뭐 그 당시 동선이나 그 지역의 CCTV 자료나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반증 자료를 제시하고 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분노하는, 울컥하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그 당시에 제보했던 사람들의 성향이 뭐 개딸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걸 보면 오히려 국민들은 이 질의 내용이 정말 분명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생각 키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나 그 여권, 더욱이 대통령도 포함해서 그런 식의 어떤 정쟁 분위기, 어떤 서로 비난하는 분위기로 자꾸 물어가는지 좀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심야 술자리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좀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냐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네. 진짜라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뭐가 있느냐. 또 가짜라고 한다면은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좀 구체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믿어야 될지 모른다 먼저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가지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당 차원에서도 좀 정리가 돼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대응하자 이런 게? 그래서 당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를 반증이라면 네. 반증 증거를 내라. 뭐 동선 자료 혹은 그 지역의 CCTV 자료라든지 그건 얼마든지 그 당시 뭐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뭐 먼지털이식 하는 검사들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별로 제출하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그런 거를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29일 밤에 이태원 압사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정치권이 좀 참사 애도 기간을 가지기는 가질 겁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에는 촛불 집회는 좀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제 그거를 많이 논의했습니다만 이 기존의 촛불 집회, 다시 말해서 윤석열 퇴진이나 이런 구호 내지는 행진은 중지했고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 날은 철저하게 종교인들과 함께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과 함께하는 아픔 이런 것을 이번 토요일에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죠. 그리고 나면은 거기 지금 초, 중고등학생들도 원래 11월 달에 초에 좀 나와서 하기로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들한테도 좀 자제해라 이런 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이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대학생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논의 중입니다. 그건 또 그들에서 또 주최 측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상당히 좀 타이밍이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맞물려져가지고 좀 네네. 활동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분명한 건 결국 이런 참사에 우리가 그런 어떤 추모와 애도의 그 시간을 함께 갖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30일 대국민 담화 발표를 통해 가지고 사고 수습이 일단락 될 때까지 애도 기간을 정한다.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힘을 공격하지 말아라. 네.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좀 입 좀 다물고 있어라. 그렇죠. 이러면서 국면 전환을 조금 꾀하려는 듯한 네.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맞나요? 네. 당연히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추모 기간 중에 오히려 많은 민심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쉽게 이 추모 애도 기간 중에 괜히 어떤 갈등, 정쟁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뭐 좋다. 이 추모 기간에 우리가 충분히 사람들이 소통하고 해서 애도 기간이 끝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우리는 행동하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발언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그 얘기 좀 신랄하게 해주시죠.
아, 이거 찌질한 인간이죠. 아니, 어떻게, 찌질해요? 네. 그건 저는 설령 이상민 장관의 관점이 100% 옳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 그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무슨 이 사안이 그렇게 이 행정당국이 관리할 상황도 아니었다. 촛불 집회나 이런 집회가 있어서 그 병력을, 그 경찰 병력이 모두 왔다. 저는 그런 발언 자체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자리를 보존하라고 하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잔머리꾼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장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낯설고 그런 식의 인사가 이 현 정부의 어떤 모습이다 보니까 이번 참사도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관은 사실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네네. 그 판사 출신들은 미리 예방을 하기보다는 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성격을 규명하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냥 남이 벌여놓은 일을 이건 A야, 이건 B야, 이건 C야 이렇게 정리만 하는 그런 타입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그런 미리미리 선제적인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감은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이런 안전 문제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감각이 없고 또 심지어 이 상황에 대한 규정, 본인이 몇십 년 해왔다는 그 규정 자체도 넌센스의 규정을 한다는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일단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어떤 안위만을 염려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퇴진도 좀 생각해 보세요. 경질해야죠. 아, 경질해야 돼요? 아니 그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그 장관으로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지금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애도 기간이 끝나고 저희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때는 당연히 그것은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의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네네네.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네. 지금 국민을 탓할 때가 아니라 니네들이 무리하게 네. 청와대에서 나와가지고 용산으로 가는 과정 네. 중에서 모든 병력을 다 대통령 한 명에게만 그렇죠. 쏟아부으다 보니 나머지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왜냐면 그 전에라도 막 총기 오발 사고가 계속 나왔었고 또 총기 실탄 잃어버렸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한 명을 움직이는데 700명이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그 이태원 그 복잡한 데는 200명 간다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태원이 사실 몇 명 안 될 텐데 그 수많은 일이 한꺼번에 이태원에 갑자기 로드가 걸린 거예요, 부하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태원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방법은 옆에 가서 좀 꾸어오든지 대통령이 그렇죠. 뭔가 좀 조치를 취해주든지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게 하나도 이제 안 되니까 대통령 그 남영희 씨가 이거는 용궁으로 옮기기 때문에 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첫 번째 얘기했고 그렇죠. 김인수라는 변호사는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전부 다 대통령 탓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좀 무리가 있었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내용은 동의합니다. 내용은 사실 동의한다? 이 청와대 북악산에 의해서 가려진 청와대를 경비하는 것보다 지금 용산의 그 트인 그 경무한 건 굉장히 지금 인력 낭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100% 옳은 얘기인데 다만 맞지는 않는 얘기 같습니다. 지금 왜요? 이 국민의 애도 기간 중에 국민과 일단 함께 공감하고 정치인들이라면 국민들의 아픔을 일단은 그 수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책임 문제를 가야 되는데 조금 좀 성급하지 않았나. 저는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은 없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정리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관님하고 장관님이래 교수님하고 만난 지가 좀 꽤 됐는데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촛불 집회 관련해 가지고 그 동안에 있었던 일 향후 네. 어떻게 될지 이걸 조금 집중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근데 하필이면 딱 주말에 이게 그렇죠. 터지고 나니까 이건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촛불 집회 때 우리가 그 집회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뭔가 노하우 네네. 그 다음에 실제 이 행사에서 벌어진 거의 노하우 네. 이걸 좀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었거든요. 혹시 가능하세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 촛불 집회를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건 당연히 국민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참여하신 분들의 안전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물론 우리와 입장이 다른 분들이 이미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 모임이 있다 그러면 일부러 저희는 행진을 그 선에서 멈춥니다. 그거는
우리가 뭐 수적으로 모자란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과 안전사고거든요. 더욱이 150명 가까이 자원봉사자들이 이 질서에 항상 그 가장 우선 책임을 가지고 그 동선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번 이태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지금 정부는 주최 측이 없어서 뭐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굉장히 그 무책임한 발언이죠. 주최 측이 어떤 행사할 때는 그렇게 안전을 생각하듯이 주최 측이 없이 몇십 명 몰리는 이 행사랄까 어떤 현장에서는 그것을 주최하는 측이란 바로 용산구자, 서울시자,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최우선으로 안전과 그 이번에도 이 사고가 일어났던 골목길이 일방통행으로 동선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식의 무모한 어떤 행사 주관이란 것은 이 행정의 철저한 그 공백을 말하고 이건 책임자들이 반드시 이 150여 명이 죽음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촛불 집회 하시는 분하고 이런 뭐 일회성 행사 하시는 분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많이 다를 텐데요. 네. 아니 이게 뭐 일회성도 아니고 사실은 바로 불금인 그 전날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위험한 상황까지 알려져 있고 또 연례 행사에 박원순 시장님 때의 그 전례가 있는데 전 네, 이걸 그렇죠. 보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건 정권이 바뀌고 시정의 책임자가 바뀐다 했을 때 네. 전임자의 인수인계를 통해서 더욱더 제대로 된 체제를 갖기보다는 무조건 전임 뭐 정권을 비난해야 뭐 자기들이 좋은 것 같고 혹은 전임 책임자의 업적을 다 지워야만 된다는 식의 이 문화가 이번 일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도 집회에 사람 보내느라고 내가 인력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황 그렇죠, 그게.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찌질한 인간이고 빨리 자리에 경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말이 되나? 좀 이걸 듣니까 사실 뚜껑이 열렸지만 하여튼 네. 네. 그리고 이건 또 하나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지난 22일도 그렇고 29일도 그렇고 사실은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저는 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드론으로 본 것도 있고 제가 직접 거기 나간 것도 있고. 네. 근데 발표된 걸 보면 뭐 경찰 그렇죠. 투사하면서 발표된 걸 보면 오히려 민주당은 그 반이라고 얘기 항상 하고 그렇죠. 진보적인 사람들 그 2배가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보는 눈이 잘못된 건지 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어떤 게 진실입니까? 결국 뭐 그럼 우리가 현장에 있으니까 느끼는 거지만요. 그리고 뭐 많은 사진 자료가 있듯이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이 언론 다시 말해서 국제 신뢰도 최하 그룹인 국내 언론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또 한편 이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아주 절실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경찰이나 발표하는 건 믿지 말아라. 그렇죠. 뻥이다. 그냥 뻥이다. 걔는 직접 거짓말한다. 와서 보고는 게 중요하다. 왜 거짓말하는 거야 우리한테? 결국 이 현 정부의 무능과 또 이런 정말 이건 역시 참사에 가까운 인사들의 어떤 부족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언론과 검찰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이런 이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수님 모셨으니까 모시기 어려운 분이니까. 아니 자주 불러주세요. 자주 오세요. 그 뭐 한동훈 탄핵도 외치고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있잖아요. 네네네.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아직 조사도 끝내지 않았다. 계속 이제 뭉개고 그렇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숙대까지 만약에 국민들이랑 유사하게 결론이 나온다. 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지금 같은 어떤 지금 하는 상황에서. 행동 보면. 네. 자,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국민대권도 그랬듯이 숙대권도 이미 우리가 다 이 자료는 확보했기 때문에 역시 대국민 그 보고 기자회견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두 대학의 학생회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숙대마저 그렇게 됐을 땐 두 대학의 학생회와 함께 행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독해야 될 어떤 교육부가 저렇기 때문에 감사원에 두 대학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도 요청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이런 논문들이 그대로 수용되는 그 문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검증단 교수들이 전국 순회 토론회를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국민적 여론 수렴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내가 자꾸 얘기만 하게 되네. 큰일 났네. 그 심야 술자리 의혹 관련해 가지고 네.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헤매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난 29일 밤에 일어난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서도 역시 민주당은 그 수위를 가지고 조금 조정하려는 시도를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수위를 조정할 때나 이제 시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국민들과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책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현실 문제와 대응책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정말 개혁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위는 결코 이렇게 뭐 조절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민들은 이미 수많은 참사를 겪으면서 쌓여온 어떤 관점이 있거든요. 시각이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뭐 같이 많이 그 얘기되는 게 이제 세월호 그 참사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세월호는 그야말로 그 대해에서 벌어진 일에 사후 국정의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많은 아이들이 그 목숨을 잃은 거라면 이거는 서울 대도심에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네. 그 상황을 이렇게 참사로 만든 거라서 민주당이 수위를 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조절할 필요는 없다. 네, 시점만은 그 대신 좀 국민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희정 교수님 정말 독특한 시각 잘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